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광고 없이 한절기 스킨케어로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스킨케어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진짜 9월 중순까지 엄청 낮에 덥다가 기온이 좀 떨어진 게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둘씩 하는 소리가 피부에 뭐가 난다, 건조해지기 시작한다 등등 피부 고민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피부에 큰 트러블 없이 사계절 내내 잘 나고 있는 제가 스킨케어에 관련돼서 좀 풀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련을 했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피부 타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몸 전체에 열이 좀 있는 타입이에요. 얼굴에도 열이 좀 올라와서 약간의 홍조가 있는 타입이고요. 기본 베이스는 약간 건성에서 복합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이렇게 환절기 스킨케어를 이야기를 할 때 기초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클렌징 밀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클렌징 밀크가 당연히 오일보다는 세정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내가 피부에 필요한 유분까지 걷어가지 않는 걸로는 최고예요. 밀크를 쓰고 나서 피부에 정말 큰 트러블 없이 잘 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좋다라고 느낀 밀크가 있어서 추천을 드릴 거예요. 밀크가 이런 마스카라까지 다 지워주진 못하거든요. 마스카라 리무버만 따로 발라놓고 이 닦고 뭐 치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마스카라가 녹아있어요. 그때 밀크를 같이 사용을 해주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러면 화장솜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늘 강추를 드리고요. 대부분의 밀크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장이 진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리브영에서 세일하는 밀크 아무거나 사셔서 쓰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밀크가 너무 가볍게 느껴져 내가 하는 메이크업에 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텍스처가 다른 거를 조금 소개를 빠르게 시켜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비플레인의 녹두 클렌징 밀크 밤, 무하브의 호호바 니트 클렌징 밀크, 짧게 언급만 하자면 클렌징 밤 형태로 밀크를 굳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밀크 있죠. 이런 밀크들이 그냥 이렇게 액체 타입으로 짜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해봤을 때 물기가 많다, 좀 가볍다 라고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과 텍스처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양만큼 떠서 썼을 때 조금 더 묵직한 감이 느껴져요. 애초에 텍스처가 조금 더 고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클렌징력을 높였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제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액체 타입인데 이거 약간 다르다. 최근에 뽐니가 마켓을 진행을 했던 무하브 제품인데요. 청담의 에스테틱 샵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전 인증 2가지를 다 받은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 사실 둘째 치고 사실 일반 클렌징 밀크들 치고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저는 그만큼 확실히 다르다는 거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얘가 클렌징 오일과 밀크의 한 중간 정도 느낌을 내요. 얘는 뭔가의 그 묵직함이 더 있거든요. 뽐니가 저 이거 써보라고 하나 사줬던 거를 지금 한 이만큼 쓴 건데 쓰고 나서도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 더 마켓으로 쟁여놓고 이 해면 스펀지도 써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해면 스펀지 쓰면은 당연히 조금 더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클렌징력이 높아지는 것도 맞긴 한데 저는 얘는 해면 안 써도 깨끗하게 세정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보다는 확실히 순하다.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훨씬 더 추천드리고 이거 제가 여행 때도 아예 본품으로 가져갔던 제품이에요. 그 클렌징 밀크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세안을 대충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일만큼의 유화가 필요해요. 충분히 롤링을 하신 이후에 어프가 아니라 오일로 세안하듯이 똑같이 롤링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피지가 뽑혀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밀크를 쓰고 나서 만약에 그날 정말 가볍게 비비만 했다거나 선크림만 했으면 저는 밀크로 그냥 끝냅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도 좀 두껍게 얹고 이런 메이크업을 했다 하면은 그냥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가볍게 그냥 세안만 해줘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안을 하고 약간 이제 물기가 날아가면 피부가 마르잖아요. 그때도 건조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침 세안 때도 사용을 합니다. 아침에 기름이 좀 확 올라와 있는 타입이라서 물로만 세안하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로 가볍게 세안을 좀 같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초를 들어가야겠죠. 기초도 제가 그날 어떤 세안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바꾸거든요. 클렌징 밀크를 쓰고 이런 약산성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저도 약간 어느 날에는 조금 피지가 누적됐나? 약간 각질이 누적됐나? 하는 느낌
느낌을 약간 받을 때가 있어요. 혹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세정력이 좋은 친구들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땡기죠. 그럴 때는 조금 콜라겐 마스크팩이나 아니면은 이런 장벽 크림을 조금 잘 사용해주는 편인데요.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있죠. 그거를 해주고 이런 정말 기본에 충실한 앰플들 있죠. 이거는 토리든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이고요. 이거는 스킨푸드의 캐럿 카로틴 모이스트 이펙트인데요. 이런 기본에 충실한 뭐 수분이라든지 약간 장벽이라든지 이런 앰플들 있죠. 이런 거를 한번 발라줘요. 그 다음에 코스알엑스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이거는 코스알엑스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던 제품이잖아요. 아직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이런 장벽 관련된 크림을 조금 양을 넉넉하게 해서 발라주면 아까 그 땡겼던 것들을 더 수분이랑 기본에 충실한 애들로 가둬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요런 애들을 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메디힐의 하이퍼 콜라겐 마스크거든요. 요거는 테스트차 보내주셨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사실 얘가 처음에 붙일 때는 약간 왜 이렇게 접착력이 살짝 요런 데가 뜨는 것 같지 싶거든요. 근데 한 10분 정도만 기다리잖아요. 그럼 얘가 쫙 붙어요, 얼굴에. 그고 나서의 그 뭔가 쫙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요런 콜라겐 팩, 그리고 코스알엑스 또 펩타이드 라인의 이 콜라겐 팩도 괜찮고요. 사실 이 바이오던스가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많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얘랑 이 분홍색 콜라겐 라인 있죠. 그 두 개는 좀 중요한 날, 전날이나 이럴 때도 되게 잘 씁니다. 여배우분들이 이 바이오던스 거 콜라겐 팩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한 3, 40분 혹은 수면 팩으로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콜라겐 마스크 팩을 그날따라 클렌징을 좀 빡세게 잘 해놨어. 그러면 이런 걸로 힘차게 채워주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진득하게 오래 채워주는 느낌으로 채워주면 건조하지도 않고 다음날 피부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고 있고, 만약에 이런 걸로 깔끔하게 제거한 게 아니야, 그냥 데일리하게 했어. 사실 그렇게 데일리하게 세안하고 나와도 뭔가 당기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기본 앰플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혹은 그날 쓰고 싶은 기능성 앰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간 톤업 세럼들을 조금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일단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크림을 이런 장벽 크림이 아니라 좀 기본 수분 크림 가벼운 걸 써줍니다. 저는 이 에스네이처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이에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좋은가? 그냥 너무 무난하고 너무 기본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볍기 때문에 제가 올 여름에 종종 잘 쓰고, 이거는 오전에 발라도 피부에 화장이 잘 먹게 도와주더라고요. 인기 많은 이유가 있었네. 이거 평도 되게 좋잖아요. 좀 기능성과 함께 크림을 써야 할 때는 이런 무겁지 않은 수분 크림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좀 피부가 요새 너무 뒤집어지고 좀 너무 건조해, 이런 경우들 있죠. 오히려 지금 피부가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가벼운 팩 있죠. 토리든 수분 마스크팩이나 아예 기본 수분이나 진정용 있죠. 그런 애들이 확실히 한 15분에서 20분 권장 사용량만 하고 나면은 되게 가벼운 에센스를 여러 겹 바른 느낌이 나요. 일주일 정도 1일 1팩을 해주거나 아니면 격일로 마스크팩을 해줍니다. 우리가 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플 때 먹을 것도 완전 심플하고 기본적인 거 먹죠. 자극적인 거 안 먹고 피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얘는 흰죽 같은 느낌인 거죠. 얘나 아니면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거는 그 스킨푸드의 이 당근 라인 있죠. 그 라인에 뽑아 쓰는 형태의 마스크팩인데 걔가 정말 가벼워요. 그런 거는 진짜 1일 1팩 해도 돼요. 근데 기본만 해줬더니 마스크팩 떼고 흡수시켰더니 좀 다 마르는 느낌이고 건조해요. 할 때 아까 말한 이런 좀 덜 무거운 크림 얇게 한번 도포해주고, 이 정도만 해줘도 피부가 자극 안 받고 회복이 금방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기본적인 스텝을 밟고 나니 이제 피부가 좀 안정화가 됐어. 이제는 내 피부 결이랑 이런 거를 조금씩 더 케어를 해줘야 돼 라는 느낌이 들 때 제가 정말 효과를 잘 본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요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요런 제품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저는 좀 강력한 기능성을 써야 될 때 이 레티날 제품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일드랩의 5GF 리프티날 턴오버 앰플, 턴오버 크림입니다. 이게 앰플이고 이게 크림이에요. 사실 이것은 조금 지났는데 아랑님께서 마켓을 할 때 제가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딱 그 피부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면서 얘네가 각질도 알아서 정리가 되고 피부결 개선에 일단 너무 좋고요. 얘네 바를 때는 이 앰플 크림만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발라요. 그냥 얘네로만 끝냅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피부에 광이 일단 반들반들하고요. 아침 세안을 하잖아요.
쓰잖아요? 그럼 피부 결이 다른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레티놀, 레티날 이제 코덕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를 다 아실 텐데 약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레티놀이 레티날이 되고 그 레티날이 레티노익산이라고 하는 피부 활성화 물질로 바뀌면서 피부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건데 레티놀은 레티날을 한번 거치고 피부에서 이렇게 변환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효과가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대신 민감성들이 쓰기가 좀 좋게 조금 순하게 나온 버전인 거고요. 레티날은 이 레티노익산이라는 게 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좀 빠른 대신 민감성 분들이 처음부터 레티날을 쓰는 거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레티날 제품인데 이미 레티놀을 썼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티날로 넘어간 거고요. 레티놀 나 잘 모르겠고 써보고는 싶은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니스프리에 레티놀 시카 순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부터 한 단계씩 넘어가시면 돼요. 요게 레티날이 효과가 다양해요. 여드름 잘 안 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주름 개선 그리고 피부 결 개선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복합적인 기능들을 레티날이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에 쇼츠였나?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나? 스코 언니가 추천해가지고 아주 잘 맞는 닥터지 하이퍼글로우 30% 앰플 필링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해서 피부 전체에 도포한 다음에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세안해주는 화학적 필링 제품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쓰고 나서 피부에 그냥 일반적인 기초 해주거든요. 얘는 이걸로 도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다음날 피부 결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가찹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절기 스킨케어 어떻게 하는지 클렌징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그냥 심플하게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클렌징 순하게 하세요. 오일하고 클렌징 폼까지 빡센 거 하기에는 제 생각엔 그러고도 피부가 괜찮으신 분들은 그거 진짜 피부 자체가 튼튼하신 거예요. 나 근데 그게 잘 맞는데? 하시는 분은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피부에 필요한 유분까지 다 걷어간다는 말은 피부 주름을 늘릴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은 젊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피부를 자꾸 건조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지금 환절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뒤집어졌다거나 뭔가의 이슈가 생겼을 때는 백투 베이직 하셔라. 흰죽만 먹어야 될 땐 흰죽만 드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만약에 안정화가 됐으면 좀 특별 케어 같은 걸로 피지나 각질을 좀 정리를 해줘라. 요렇게만 여러분 지키잖아요? 그러면 계절마다 스킨케어도 달라지겠지만 이 루틴 안에서는 진짜 계절이 바뀌어도 큰 변화가 피부에 안 생겨요. 그래서 사계절에 다른 제품을 쓰되 기본적인 내 피부 상태를 안정화를 시켜놓는 방법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지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이렇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